부분이죠. 하지만 대장균 검출량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기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요. 편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계속 나타나게 되면 계속 나타나야 되고 안 나타나면 계속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측정 도구라 보시면 되고요. 신뢰도는 크게 말씀드리면 반복 측정하면 동일한 결과인데 정말로 원론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신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측정 도구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응답자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 뭐 응답자도 있겠지만 채점자가 또 신뢰할 수 있느냐, 뭐 크게는 뭐 세 가지까지도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뢰성은 다시요. 측정 도구 자체가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측정 도구냐, 그것은 신뢰도라고 있을 수 있고요. 응답자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평가자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신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혹은 내가 측정하고자 한 목표에 측정 도구 자체가 적합한가,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타당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뢰도부터 보죠. 신뢰도라는 것은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불려보면 반복 측정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반복 측정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이것을 신뢰도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크게 정말로 세분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자, 두 번째 평가자, 세 번째 측정 도구 자체의 신뢰도,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반복 측정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측정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신뢰도 측정 방법이 뭐가 있었나요? 아무도 답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 혼자 또 듣는데요. 네, 신뢰도 측정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답변이 없으세요? 야, 네. 자, 아무튼 측정 좀 목소리가 좀 빠른가요? 반응도 없으시고, 네, 반응도 없으시고, 저 혼자 조금만 떠들다 갈까요? 네. 자, 신뢰도 측정 방법은 검사, 재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형검사법, 그 다음에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분석 등인데, 요 내적 일관성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동형검사법은 조금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적 일관성, 그 다음에 검사, 재검사, 복수양식법, 반분법, 요 네 가지죠.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좀 늦게 뜨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전달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예. 자, 이제 첫 번째 검사, 재검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재검사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네요. 다시 뭐라고요?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는 부분인데요. 다시요. 그래서 검사, 재검사하는 것은 첫 번째 검사를 하고 두 번째 반복 측정을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측정 도구를 활용한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측정 도구를 반복적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2주에서 4주 정도 간격을 두고 상관 분석법을 쓴다. 어떤 방법을 쓴다? 통계적 기법에서는 상관 분석법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일관성이죠. 일관성이 높다. 혹은 반복 측정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가능성이, 그러니까 측정 도구 자체가 일관성이 높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가장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요. 측정 도구 자체를 동일한 대상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측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사, 재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법을 씁니다. 상관 분석법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여러분들 다 배우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2주에서 4주 정도 간격을 두고 조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2주에서 4주 정도 간격을 두고 조사하는 방법. 왜 이럴까? 네. 자, 이거는 반복 측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주시험속과 같은 문제가 돼요. 시험 도구 자체가 반복하게 되면 암기를 하거나 기억을 해서 회상을 해서 응답을 거의 다 동일하게 응답을 하려고 합니다. 거의 다 동일하게 응답을 하려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쉽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대상 자체가 어떻게 표본을 추출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조사하고 두 번째 조사 간에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검사 재검사는 쉽지가 않다 부분입니다. 다음은 동형검사법인데요. 아까 전에 동일한 측정 도구를 하게 되면 주시험 효과나 반복 측정하게 되면 암기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동등한 측정 도구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에서는 동일한이지만 동형검사법에서는 동등한 측정 도구를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복수장식법이나 반분법을 동형검사법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형검사법은 그냥 모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형검사법 자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재검사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쓰기 때문에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형검사법은 첫 번째는 월급으로 물어보고 두 번째는 연봉으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동등한 측정 도구를 한번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동형검사법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대상이어야 된다. 동일한 대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역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동등하다는 측정 도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일관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측정 도구 대상을 직접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조사한다. 근데 문제점은 이 조사 대상자 자체가 유실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통계적 기법은 상관 분석법만 사용합니다. 다음 복수양식법입니다. 복수양식법 다시 하나씩 볼게요. 복수양식입니다. 복수양식. 복수라는 것은 여러 개라는 뜻이죠. 여러 개의 양식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천천히요. 뭐라고요? 복수양식법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양식, 측정 도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수의 측정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수의 측정 도구를 만드는데 이거를 하루에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 번에 조사 혹은 하루에 조사하는 방법을 복수양식법이라고 합니다. 복수양식법. 다시 설명드리면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토익, 토플, 탭스처럼 다양한 측정 도구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토익, 그다음에 탭스, 세 번째는 토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처음에 토익, 두 번째 탭스, 세 번째 아무튼 이렇게 순서대로 조사를 해서 그 측정 도구에 대한 결과를 상관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을 복수양식법이라고 합니다. 복수양식법.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수 측정 도구를 하나씩 투입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투입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조사 후 상관 분석을 돌리는 방법을 복수양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변경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조사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측정 도구, 즉 A, 토익, 탭스, 토플 자체가 과연 영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적합한가? 이거를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거냐? 이런 것들을 측정 도구가 쉽지가 않다. 두 번째로는 순서에 따라, 배열에 따라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익, 탭스, 아무튼 세 가지가 순서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쇄라고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상쇄를 통해서 순서를 여러 가지로 바꿔보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A, B, C를 시험 보고 두 번째 사람은 B, C, A, 세 번째는 C, B, A 이렇게처럼 순서를 변경하면서 시험을 보는 복수양식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집단을 구분해서 각각마다 측정 도구 자체를 적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는데 1그룹은 토익, 2그룹은 탭스, 3그룹은 토플 시험을 한꺼번에 보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상관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같은 경우 문제점은 과연 동등하냐, 집단 자체가 동등하냐 이것을 검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복수양식법이라고 합니다. 복수양식법. 다음은 반분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반분법입니다. 반분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용어 자체를 한번 반으로 분할한답니다. 다시 뭐라고요? 반으로 분할한다. 그래서 반분법이라고 합니다. 반분법. 자, 조사를 두 가지 측정 도구를 개발을 해서 측정 도구를 만들어서 A는
A 측정 도구는 홀수, B 측정 도구는 짝수로 배열을 해서 한 번에 조사하는 방법을 반분법이라고 합니다. 반분법. 자, 쉽게 설명드리면 토익하고 탭스가 있는데 토익은 홀수, 탭스는 짝수로 배열해서 한꺼번에 조사하는 방법을 반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분법은 우선은 아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측정 도구와 B라는 측정 도구가 과연 동등하냐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어만 브라운 방법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고요. 상관분석법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열 자체가 뒤섞여 있으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이 반분법입니다. 다시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자, 1번, 탭스 영어 능력을 보는데, 첫 번째 어휘 능력을 보겠습니다. 어휘 능력을 보기 위해서, 토익에서 나오는 1번, 3번, 5번을 어휘 능력에 넣고, 2번, 4번, 6번을 이렇게 어휘 능력에 있는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데, 어휘가 뭐고, 아무튼, 구문이나 다른 내용들을 넣게 되면, 홀수, 짝수가 다른 측정도, 그러니까 목적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분법은 스피어만 브라운 방법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쓴다. 다시요. 자, 검사, 재검사, 동형검사법, 복수양지법, 반분법은 기본적으로 상관분석 방법이라는 것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상관분석 방법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분법은 스피어만 브라운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자,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미카엘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읍이잖아요. 다시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안 돼. 여기 보시면, 비읍이잖아요. 비읍. 반분법에서 비읍. 그래서 스피어만 브라운의 비읍. 그래서 비읍. 그래서, 뽐뿌, 뺨뿌, 뽀뽀. 이런처럼 비읍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이고, 잠깐만요. 왜 안 돼? 여기 다시 뭐라고요? 비읍이잖아요. 그러니까 삐삐 혹은 뽀뽀, 뽐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스피어만 브라운 식 어떻게 되셨나요? 스피어만 브라운 식 1 곱하기 로분의 1 더하기 로분의 2 곱하기 로죠. 1 더하기 로분의 2 곱하기 로. 여기 한번 볼까요? 스피어만 브라운. 뽐뿌. 여기 나오네요. 뽐뿌. 그래서 1 더하기 로분의 2 곱하기 로. 로는 상관 계수값이에요. 상관 계수값. 그래서 뽐뿌. 혹은 삐삐, 뽀뽀.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것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내적 일관성 분석입니다. 내적 일관성 분석은 반분 신뢰도, 여기 있는 반분 신뢰도를 평균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